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걸 알려드릴 겁니다. 1심 판결 금액이 작게 나온 분들을 보면 전부 이런 잘못을 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저희 보상과 배상의 노하우인데요.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걸 알려드릴 겁니다.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수백 건 교통사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요, 피해자들도 전문가를 잘 만나야 소송 결과가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영상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의 사건 의뢰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톡으로 보상과 배상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보상과 배상 검색하시면 카페 그리고 홈페이지가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전화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중상해 환자분들의 경우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서 의뢰해야 하는 이유,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팔다리 골절이 다발성으로 발생했다. 자, 그러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괄적으로 팔다리에 대해서 정형외과 감정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보상과 배상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감정 신청 방법에서 저희는 정형외과 한 과목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팔이면 팔, 그리고 다리면 다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감정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세세한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과로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되냐면요, 일괄적으로 전부 정형외과 한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명의 의사가 모든 부상 부위를 감정을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부위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런데 세세하게 부위별로 감정을 하게 되면 무릎이면 무릎, 발목이면 발목, 발가락이면 발가락, 그리고 손가락이면 손가락, 세분화해서 쪼개서 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 부위별로 여러 명의 의사가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장애율을 합치게 되면 한 명에게 장애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장애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과 배상도 소송을 해보면 보험사는 장애율 30%로 생각한 사건도 신체 감정을 받아보면 60% 이상 나온 사건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과목을 많이 들어갔을 때 유리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신경계 마비 장애와 정신계 신지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 역시 경험이 부족한 사무실에서는 두 가지 감정을 전부 다 넣습니다. 이렇게 과목을 여러 개 넣는 거, 아까 전에는 그게 더 유리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과목을 넣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여명을 깎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의 경우에 여명을 짧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여명을 길게 판단하죠.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에 같은 개요 시간이 나온다고 하면 정신건강의학과만 들어가는 것이 훨씬 판결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중상해 사건은 꼭 같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2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1심 판결 금액이 작게 나온 분들을 보면 전부 이런 잘못을 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저희 보상과 배상의 노하우인데요,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골절이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되고 또 신경 손상도 있으신 분들은 부위별로 전부 쪼개서 감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체 감정 과목을 불필요하게 여러 개 신청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